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36.2%의 확률로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암 치료비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1 강의 시간에는 사망 원인 1위인 암뿐만 아니라 각종 보장을 가장 현명하게 챙기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유병자분들을 위한 정보라고 하니까 강의 시간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무해지 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유병자 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보장들 가장 저렴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1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병력 있으신 분들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존의 유병자 보험보다 훨씬 더 가입이 편리해진 유병자 보험이 나왔다고 하네요. 김정덕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네. 병력 있으셨던 분들 지금 유병력자 보험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돼서 준비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자, 이제는 병력이 있어도 매달 해가 바뀔수록 또는 달이 바뀔수록 보험회사가 유병력자 보험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 때 막 뭐를 만들시 뚝딱뚝딱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동안 통계상의 어떤 조사도 다 이루어졌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자기의 건강관리도 잘하고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됐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조사 결과 병력이 있어도 충분히 상품을 만들어내서 많은 분들을 가입을 시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까다롭고 알릴무 고지가 좀 복잡해서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 조금 주목해 보시면 얼마나 쉬워졌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아직까지 이게 보건복지부 통계 사항입니다. 이게 통계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1위는 암이에요, 암. 그래서 서로 너도나도 이 암보험만큼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2위가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 그리고 3위와 4위가 폐렴과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런데 둘 다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둘 다 3위를 가는 게 이제 폐렴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중요한 질환들의 주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고 그 다음이 바로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가족력이라는 건 뭘까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질환과 아니면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질환을 바로 우리는 가족력이라고 그러죠. 자, 내 아버지가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식도 꼭 간암 진단을 받지 않습니다. 자, 자녀분이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간암의 유전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만약에 간암이다라고 하면 나도 간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환경적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분은 내가 간 쪽 때문에 많은 미리 예방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술도 자제하고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암은 가족력을 많이 따라갑니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험을 준비하는 건 바로 이 3대 질환이었잖아요. 암과 심장과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가 병력이 있어서 이런 진단비를 제대로 구성을 못했던가 아니면 수술비를 구성을 못하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또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보험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가 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나라에서 다 해주는데, 병원비 많이 안 드는데 암 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러죠. 요즘은, 나라에서 다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치료비에 대한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예전에는 암이 발병하면, 자, 죽는다는 두려움보다 치료비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치료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이 두려워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실손보험 하나 있으면 나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실손보험에서 다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죠. 나라에서 다 해준다는 분이 있고 실손보험 하나 있으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자, 실손보험은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그 보험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보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입원의 횟수는 줄어들고 통원으로 치료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루 통원 한도가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치료비를 대체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준비한다? 진단비를 구성을 하는 거죠. 진단비를 구성하는데, 자, 나라에서 다 암이나 중증 환자 등록되면, 뇌나 심장 다 중증 환자 등록이 되면 나는 5%밖에 부담을 안 하니까 치료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중증 질환 진단을 받고 병원을 가게 되면, 자, 치료를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치료의 고통도 없고 어떤 치료에 대한 탁월한 효과를 보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양성자다, 중성자다, 아니면 로봇 시술이다, 이런 거 받고 싶을 때 과연 이런 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나의 치료비의 부담이 적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게 내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미리 진단비나 수술특약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다 본인 부담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두려움보다 죽음보다 두려운 치료비가 바로 이 신기술 의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비로 인해서 충분히 이런 부담을 줄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가장 흔한 유방암이다, 자궁암이다, 방광암, 아니면 이런 갑상선 암도 최대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통계치의 비용은 꼭 병원에서 쓰는 그 치료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여기에 가족이 쓰는 어떤 교통비라든가 간병비도 충분히 다 고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치료비가 많이 드는 간암이나 폐암, 췌장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진단비나 수술비를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부분은 다 내가 내 돈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러면 오늘 너무너무 쉽다 그랬어요. 내가 병력이 있는데 너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러나 기존의 유병력자 보험이 굉장히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그 유병력자 보험은 고지하는 게 3개월 이내도 물어보고 2년 이내도 물어보고 5년 이내 암이냐 이것도 물어봤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돼서 내가 때를 놓쳤거나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회사는 이렇게도 묻습니다. 첫째 직업을 물어보고요. 두 번째 운전하느냐 안 하느냐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직업과 운전은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자, 뭐를 물어보냐면 5년 이내 암만 물어봅니다. 암. 5년 이내 암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했느냐 이것만 물어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묻는 거에 알릴리무에 청약 갈 때 쓰는 알릴리무 고지가 요거 하나입니다. 그럼 내가 5년 이내 암이 아니었어, 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어 하면 이 보험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B사, 어느 회사는 이렇게까지도 물어봅니다. 암도 물어보지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5년 이내밖에 묻지 않아요. 3개월 이내 어떤 진단을 받았든 내가 1년 이내에 사고가 나서 큰 수술을 했든 물어보지 않습니다. 딱 5년 이내 물어보는 게 뭐냐? 암. 방금 전에 암이었죠. 이대 질환을 물어봅니다. 심장과 뇌 쪽 질환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암과 뇌 쪽 질환에 해당이 되느냐 5년 이내에. 자, 이걸로 인해서 질병을 확정받았거나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지금 방송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자, 나는 5년 이내 암이 아니었어. 나는 5년 이내 암도 아니었고 이대 질환도 아니었어. 그러면 준비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C사, 한 군데 더 다른 회사는 여기까지도 물어봅니다. 자, 암과 이대 질환까지도 물어봤죠. 여기에 또 물어보는 게 간경화증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투석 중인데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인해서 투석받고 있느냐, 이걸로 인해서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있느냐, 요거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는 딱 요 세 가지예요. 5년 이내 암이었냐, 아니면 이대 질환까지 있었냐, 아니면 간경화나 투석 중인 만성 질환이 있었느냐. 자, 요거에 해당만 되지 않으면 충분히 유병력자 보험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 구성이 되냐면, 자, 40세 여성으로 한번 산출을 해봤어요. 40세 여성. 자, 40세 여성분이 암보험을 하나 준비를 하고 싶어요. 자,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 3천만 원 들어갑니다. 자, 암진단비와 유사암이 각각 다 3천만 원이에요. 그럼 내가 갑상선암 진단받았다 3천만 원 받을 수 있죠. 자궁암이나 유방암 진단받았다 3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암과 유사암의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각 3천만 원씩 받을 수 있고, 자, 이런 암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겠죠. 최초 1회안. 어느 보험사나 암진단비, 일반 암진단비는 최초 1회안입니다. 자, 유사암에는 뭐가 있을까요? 갑상선암도 있고, 경계성 종양도 있고, 제자리암도 있고, 기타 피부암도 있습니다. 각각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암 수술비 매번 할 때마다 500만 원이에요. 매회 할 때마다. 어느 회사는 최초에 한 번 할 때는 뭐 80% 주고 그 다음부터는 20% 준다 이러죠. 매회 할 때마다 5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발을 했어. 재발을 했을 때 최초로 받는 일반암은 최초 1회하니까 안 받겠죠.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항암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비 50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는 뭐 암으로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라든가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든가 입원 일당 다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 진단비도 특약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딱 암과 수술비 특약으로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20년 갱신입니다. 20년 갱신에. 그러면 지금부터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전혀 없으세요. 40세 여성분이 암진단비 일반암 3천 준비를 하게 되면 43,420원이에요. 자, 이 유병력자 보험은 저는 20년 갱신으로 알려드리는데, 보통 이 유병력자 보험이라는 거는 이 건강한 사람보다 보험료가 할증이 되어 붙은 거겠죠. 근데 할증된 보험료로 비갱신으로 가는 것보다는 갱신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 상품에는 갱신도 있고 비갱신도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보장을 좀 크게 가져가는 방법은 갱신도 나름 괜찮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는 암보험만 제가 알려드렸지만 암 말고도 뇌와 심장, 중요한 2대 질환 들어가죠. 뇌와 심장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3대 질병, 요거는 어떻게 되면 3대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암과 뇌졸중, 또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세 가지죠. 급성 심근경색 각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3대 질병은 이 세 질환 중에서 첫 번째 오는 것만 최초 1회안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약으로 다시 들어가죠. 암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뇌졸중 1,000만 원도 들어가요. 급성 심근경색도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은 2,000만 원, 각각 2,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자, 암진 진단 받았다 그러면 기본에서 1,000만 원 나오고 특약으로 또 1,000만 원 들어가서 암진단비 2,000만 원 구성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뇌졸중 진단 받았다 그러면 기본에서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에서 2,000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암과 뇌와 심장 질환이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니죠. 어떤 질환이 먼저 오는 거에 따라서 3대 질병 진단비에서 최초 1회안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허혈성과 뇌혈관도 각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진단비 따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암 수술과 항암 방사선 수술 똑같이 500만 원 구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수술비도 들어갑니다. 각 500만 원씩. 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수술비 이것도 매번 할 때마다 나오는 거죠. 매회 때마다. 자, 암 수술비 매회 때마다 나온다 그랬어요. 항암 방사선은 최초 1회안이지만 수술비는 매번 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암 수술도 매번 할 때 나오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수술비도 매회 할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특약 준비할 수가 있고요. 뇌나 심장 쪽에는 이 혈전용해 치료비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술이 힘들 때, 근데 대부분 다 수술로 이루어지죠. 근데 수술이 힘들 때 이제 혈전 용해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만 원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되면 똑같이 40세 여성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는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5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이렇게 49,000원에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유통 그 3일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자, 직업과 운전은 항상 물어보죠. 알릴무 고지사항에 물어보고 이제 3일이라는 건 3개월과 1년을 물어봅니다. 자, 3개월이라는 건 뭐냐면 3개월 이내에 입원 소견이 있느냐, 수술 소견이 있느냐, 아니면 재검사를 해야 되는 어떤 추가 소견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의사가. 요거를 물어봐요. 아, 이런 경우는 그런 거죠. 무릎 치료를 계속 꾸준하게 받았는데 어느 날 가니까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 수술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3개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소견이 없다라고 하고 또 1년 이내 다치거나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입원해서 수술한 적이 있느냐 요것만 물어봅니다. 그죠? 앞에 고지사항과 조금 더 포괄적인 거예요. 요거를 물어보면 어떻게 또 담보 구성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자, 똑같이 암과 뇌졸중 다 2천만 원 준비할 수가 있어요. 일반암 2천만 원에 유사암 2천만 원. 그죠? 뇌졸중 1,500에 뇌혈관 500 해서 이렇게 해서도 뇌쪽 질환 2천만 원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 500 해서 이것도 2천만 원 준비 들어갑니다. 매번 받을 수 있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40대 질병 수술비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40대 질병 수술비. 그러면 이 40대 질병 수술에 뇌혈관과 허혈성 들어가죠.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중복으로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는 3대 질환 위주로 제가 설계 제안을 해보는 거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진단암도 있고 질병 수술비도 있고 상해 수술비도 있고 원하시는 다른 어떤 수술 특약이나 진단비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되고요. 요런 담보 3대 질병 2천만 원 플랜 해도 5만 원대에 40대 여성이 준비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때를 놓치신 분, 여의치 못해서 준비하지 못하셨던 분들 한번 오늘 보면 되고요. 지금 오늘 이거는 간단한 질문이죠. 5년 이내에 이력만 물어봅니다. 또는 3개월 이내나 1년 이내에 이력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도 미리 준비하시면 든든한 노후가 준비가 된다. 그리고 그동안 까다롭게 알림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준비 못하셨던 분들 오늘 이 간단한 실속 있는 유병력자 보험으로 미리 준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라네의 강의 시간에는요, 가입이 간편해진 유병자 보험을 만나봤습니다. 자, 요즘 나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병력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유병자 보험도 가입이 거절당하시거나 혹은 부담부가 걸리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유병자 보험이 딱 한 가지 조건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저희가 대표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325 유병자 보험 있잖아요. 네. 이것과 오늘 소개해 주신 딱 한 가지 조건만 보는 유병자 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25가 대표적인 유병력자 보험이었죠. 지금 이제 한 2년 전후가 되는데, 자, 325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3개월 이내에 아까 의사로부터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어떤 추가 검사, 재검사 있다라든가 아니면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한 아니면 5년 이내 암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물어본 거에 내가 해당이 되지 않으면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한 것보다는 담보의 구성이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령 뇌혈관이나 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요즘 굉장히 좋다고 저희가 방송에서 알려드리잖아요. 이 325에는 이런 걸 내가 1,000만 원이다. 아니면 뇌졸중도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면 질병 수술비도 막 30만 원 이렇게 준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담보라든가 보장금의 구성이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그런 담보 구성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존의 325보다 담보 구성이 비슷하지만 보장 금액을 크게 아니면 담보를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보장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는 3가지 조건을 통과해야 했다면 이제는 딱 한 가지 조건만 보는 유병자 보험이 나왔다는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자, 담보도 유리하게, 예전과 비슷하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가지 조건만 보는 유병자 보험은 어떤 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될까요? 이제 기존의 325에 해당이 돼서 준비 못 하셨던 분들을 예를 들어보면
한 달 전에 이제 요즘은 실손보험을 다 들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실손보험 있냐고 해서 이것저것 원하지 않는 그런 검사도 많이 하잖아요. 유방 초음파를 보러 갔는데 이제 유방 초음파 보면서 갑상선 초음파나 자궁 초음파 같이 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초음파를 보다 보면 물혹이라든가 어떤 선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견이 돼요. 유방 같은 경우 섬유선종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전에 아니면 하루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이런 진단을 받았던 분들이 만약에 고지에서 암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유방이나 자궁 쪽 다 부담부로 갈 수가 있고 또 325 조건으로 하자니 3개월 이내 진단받은 거에 들어가게 되면 또 조건에 안 맞아서 준비를 못 하신 분들 있으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암보험을 구성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한 달 전에 이런 진단을 받았어도 내가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암보험을 원하시는 플랜으로 할증보험료 없이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달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아니면 뭐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대장에 용종이나 선종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1개가 있는 분들 있고 10개가 있는 분들 있고 뭐 3, 4개가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바로 한 달 전에 건강검진에서 용종 절제하신 분들도 이런 보험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한 달 전에 내가 급성 심장으로 뭐 쓰러져서 중환자실에서 수술받고 나왔다.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됐다. 이런 분들도 충분히 암보험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질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325 조건에 내가 맞지 않아서 준비를 못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충분히 할증보험료 없이 암보험 준비하실 수가 있고 이대 질환이나 수술비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건강검진 받으시면은요, 물혹이나 선종 발견은 참 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도 보험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또 다른 병력 때문에도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유병자 보험을 꼭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 가입이 간편해진 유병자 보험을 살펴봤고요. 기존의 325 조건을 보는 유병자 보험마저도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보험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 병력을 비롯해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맞춤 보험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저희 보험 플랜 119와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C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해지 보험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민지용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같은 보장이라도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보험과 무해지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장점까지 함께 파헤쳐볼까요? 네. 우선은 무해지 보험이 나온 배경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인구 비율을 보더라도 10년 안에 60대에서 70대 사이에 고령이신 분들이 인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고요. 20년 후가 된다라고 하면은 80대까지 굉장히 많은 인구 비율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가 맞물려서 이제는
인구의 어떤 그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기보다는 어떤 만성질환을 또 한두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예. 오래 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인구 구조를 가지게 될 거고요. 아시다시피 물가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비 부담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많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의료 체계가 좋고 선진화되어 있지만은 이 내가 몸에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꼭 단순히 의료비만 걱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일을 할 수 없는 시기라든지 혹은 건강 상태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생활비의 문제, 뭐 간병비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볼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험도 과거에는 실손보험과 뭐 한 3천만 원 정도의 안보험 정도만 준비하면 나는 보험 준비가 끝났어 라고 얘기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당연히 그 정도의 보험으로는 내 보장이 완벽하게 준비됐어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보장은 크게 가져가고 넓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면 보험도 여러 개 가입해야 되고 또 늘어나는 보험료 지출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무해지보험이 나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무해지보험 같은 경우는 우선 가입 당시에 보험료가 일반 보험에 비해서 30%에서 약 40%까지 저렴하고 또 예. 이런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서 보장 금액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무해지보험 하나로만도 내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보험이 지금 현재는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무해지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나온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무해지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가입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무해지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든지 예. 아니면 혹시나 내가 무해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어떤 내가 모르는 단점이나 손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무해지보험과 일반 보험을 좀 전체적으로 개발적으로 좀 비교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이 보험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보험은 정말 필수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길게 가져가야 하니까 보험료 부담을 많이들 줄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보험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특약들도 만나볼까요? 네. 우선은 뭐 아시다시피 실손 특약을 제외하고는 이 네 가지 정도의 진단비 특약이 가장 중심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화면에 나오겠지만 우선은 질병후유장애 80% 미만 특약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지만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지금 현재 고령화 시대에 가장 맞는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밑에 있는 암 진단비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같은 진단비 특약은 한 번 지급하면 병이 발병하고 한 번 지급하면 더 이상의 지급이 없지만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무한으로 반복해서 후유장애가 커질수록 지급을 하는 그런 특약이고 예. 가성비 또한 훌륭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게 되면은 뭐 눈이 침침해지고 그런 어떤 시력 저하가 오게 되고 또는 청력이 저하돼서 보청기를 껴야 되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치아가 빠져서 틀니나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어떤 어깨관절, 무릎관절, 허리 디스크, 그다음에 당뇨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손가락,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지금 밑에 있는 암이나 뇌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중대 질환의 경우에도 당연히 뭐 장기를 절제한다든지 뭐 장기를 이식받는다든지 예. 또 후유장애는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기에 사망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경제력이 둔화되는 어떤 그런 노년기에 가장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특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암진단비 특약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암보험을 비롯해서 이제 암진단비가 가장 중심이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암진단비를 가입하실 때는 딱 주의할 사항이 예.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의학 용어로는 없는 생식기 암에 대한 분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예. 의학 용어에는 생식기 암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은 보험에서만 유일하게 나누는데요. 예를 들면 여성의 경우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등을 들 수가 있고 남성의 경우는 뭐 어떤 전립선암, 방광암 뭐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암들에 대해서 100% 지급을 하는 보험사가 있고 또는
10%에서 20%만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또는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품에서는 100%, 어떤 상품에서는 10%만 지급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입을 할 때는 암진단비 가입할 때는 꼭 100% 다 지급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따져보시면 좋겠고, 이제는 갑상선암 같은 유사암, 아주 작은 이런 암들조차도 일반암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암보험이 많기 때문에 이 암진단비를 가입하실 때는 그 부분을 꼭 잘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 혹은 내가 보험을 잘 모른다라는 이유로 뇌졸중,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까지만 가입돼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100% 뇌질환에 대해서 보장하는 특약이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심장에 대한 100%를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만 보장하는 뇌졸중 특약, 그리고 10% 정도만 보장하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특약을 가지신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100% 다 보장되는 이 이름을 가진 특약을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손 의료비 보험까지 해서 이 5가지가 예. 보험의 뼈대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위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 나이대별로 얼마나 좀 진단비 가져갈 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특약인데요. 이것도 연령에 따라서 이 가입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대의 경우는 과거 한 3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정도까지 해주던 이 특약을 지금 현재는 5천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무해지 어린이 보험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20대라면 당연히 어린이 보험이 아직도 가입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에 대해서 가입이 굉장히 많이 가능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가입 금액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령이 이미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다른 특약과 다르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내가 2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걸렸을 때 2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예. 눈에 대해서도 2천만 원, 그리고 코에 대해서도 2천만 원, 귀에 예. 대해서도 2천만 원, 허리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런 내 몸의 각 부위별로 전부 다 2천만 원씩 보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설사 내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는 연령이라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훨씬 더 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가입 금액만 보시는 것보다는 내가 내 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예. 되겠고, 후유장애가 커질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치매 보험도 따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매도 그 정도가 계속해서 심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심해질 때마다 후유장애 비율이 달라질 때마다 돈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물론 어리고 젊은 나이라면은 최대한 많이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겠고, 보험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많이 가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연령이 높아서 적게 가입된다 하더라도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가입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꼭 가입을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이,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기는 있는데 80% 이상으로 써져 있는 분들이 간혹 나도 예. 있는 것 아닌가라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80% 이상의 후유장애라는 거는 굉장히 큰 후유장애를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나오기도 어려운 정도의 후유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약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꼭 80% 미만인지, 그리고 3에서 100%라고 써져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 보험에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상해 후유장애라고 써져 있거나, 뭐 예를 들면 일반 상해 후유장애, 뭐 고도 후유장애, 이런 후유장애가 있는 것만 보고도 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또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 상해는 다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와 같은 어떤 큰 일이 벌어져서 내 몸에 후유장애가 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질병 후유장애는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내 몸이 노화되거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후유장애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도 유의하셔서 내 보험 안에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 정도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3대 질병 가입 가능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암하고 뇌하고 심장,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보통 3대 질병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우선은 암 같은 경우 20대에서 30대라면 1억 원까지도 한 보험 안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1억 원이요? 네, 보험을 예. 여러 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거와 같이.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아까 말씀드린 100%짜리 특약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5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5천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가 가능한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20대에서 30대 정도의 분이라면 이 무해지 보험 하나만으로도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고 앞으로 내가 다시 보험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또 다른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대에서 50대라 하더라도 암에 대해서 충분히 5천만 원까지도 보장이 가능하고 뇌하고 심장은 좀 많이 줄어들죠. 최대 2천만 원까지 또는 보험사에 따라서는 500만 원까지밖에도 보장을 안 하는 보험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하는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100%입니다. 뇌졸중은 70%, 뇌출혈은 예. 10%,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내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장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보험이라는 것이 가입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10% 정도밖에 보장을 못 받아라는 사실을 알고 가입하신다면 당연히 보험을 가입해놓고 보험료를 지출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100%짜리인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꼭 가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고 예. 써져 있는 특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같느냐라고 혼동하시기가 좀 쉬운데요. 다릅니다.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처럼 100%가 아니고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특정한 질환에 대해서만 보장한다라는 뜻이고요. 뇌졸중보다는 약간 넓은 범위가 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00%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A라는 보험사에도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고 B라는 보험사에도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이 있을 수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같으니까 이 둘은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다릅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이름은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똑같다 하더라도 그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약관에 대해서 어느 보험사는 이만큼 보장을 하고 어느 보험사는 또 요만큼만 보장하는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꼭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또는 의료업계에 종사하지도 않는데 내가 과연 약관을 본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또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질병에는 질병 코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예. 약관에 보시면 A라는 보험사는 그 코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장을 하고 또 어떤 보험사는 그 코드가 작게 보장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만 본다 하더라도 이 보험사가 더 크게 보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그리고 뇌졸중,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가 내 보험 안에 특약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특약들은 전체적으로 100%를 보장하는 특약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대 질병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는 100% 보장을 다 가져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 진단비 보험료는 어떨까요? 네.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암진단비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이고요. 내가 암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했을 때의 단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몇 가지를 좀 확 눈에 들어오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무해지 보험과 일반 보험의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눈에 띌 거고요. 예. 예를 들면은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40%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암진단비를 1,000만 원 가입했을 때 이 금액이기 때문에 최소한 5천만 원 정도를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난다라는 것을 눈으로 예, 확인하실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굳이 일반 보험을 가입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겠죠. 또 하나는 여성과 남성의 보험료 차이입니다. 보시면 나이가 많이 들수록 남성 여성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50대에 가면은 남성 보험보다 여성 보험이 거의 절반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만큼 남성들의 보험이 굉장히 많이 비싸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보험이라는 것은
한 살이라도 어리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5세에 가입을 하시는 분은 보험료를 내가 전체 보험료를 예를 들어 20년 동안 2천만 원을 내고 100세까지 보장받는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보험을 가입할 수도 없지만 똑같은 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거의 2.5배 정도를 내게 됩니다. 45세에 가입하면요. 예. 그리고 25세에 가입하면은 내가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75년을 보장받지만요. 45세에 가입하면 55년밖에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2배에서 3배 가량을 내고 보장은 더 좋지 않게 가입하면서 보장 기간도 훨씬 짧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지기 때문에 보험은 항상 건강하고 어릴 때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예. 되겠고, 그다음에 뇌하고 심장 보험료 비교입니다. 이거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을 합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도 마찬가지고 뇌 심장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가장 저렴한 편의 회사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같은 회사고요. 무해지 보험과 일반 보험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같은 회사 보험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저렴한 회사를 골라서 보장을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암과 뇌심장에 대한 보험료는 다른 특약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걸 보실 수 있고,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암보다는 그나마 여성 남성 차이가 좀 덜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뇌와 심장은 암하고 비교했을 때 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굉장히 가파르게 비싸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예. 있고요. 역시나 무해지 보험과 일반 보험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을 가입할 때도 무해지 보험으로 가입해야지 많이 가입하면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표를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좀 미리미리 가입을 해놓는 게 좋다고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해지 환급금 미집급형, 네네. 이 표가 좀 준비가 돼 있네요. 네네네. 예. 표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그래도 일반형은 가입했다가 내가 혹시라도 중간에 뭐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해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 표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해지환급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납입하는 기간, 즉 20년 납입이면 20년 동안에만의 해지환급금 표를 해지환급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해지를 하지 않고 20년까지 간다라고 하면 해지환급금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더 많거나 비슷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전혀 손해가 아니고요. 또는 중간에 나는 해지할 생각이 없었지만 불가피하게라도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그땐 손해가 아니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돈을 덜 냈기 때문에 내가 설사 중간에 해지환급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총 낸 금액을 따져보면 절대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해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해지환급금적인 측면으로 보나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봐도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보통 무해지 보험 걱정하시는 게 네. 해지환급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내 그렇죠. 돈 혹시 다 못 받는 거 맞습니다. 아니야인데 이렇게 뭐 더 받을 수도 있는 확률이 있다면은 뭐 이거 네.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좀 비교 도와주실까요? 네, 보시면 어쨌든 기존 보험과 무해지 환급형의 보장을 보면은 보장이 동일할 때의 금액은 당연히 무해지 보험이 저렴하고요. 보장 범위가 더 크고 넓어도 무해지 보험이 더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이미 30%에서 40%가량 저렴하기 때문이고요.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무해지 보험은 없습니다만 애초에 미리 돈을 덜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손해가 아니고요. 납입 완료 후에, 그러니까 20년 후에라도 내가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또 해지할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때는 해지환급금이 일반 해지환급금보다 동일하거나 더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무해지 보험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엔 아직도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 게 그래도 내가 일반 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무해지 보험을 가입해야 할지 망설이신다면은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걸 권해주시겠어요? 당연히 뭐 무해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예.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예. 그 무해지 보험 중에서도 뭐 이제는 모든 보험사들이 다 무해지 보험을 거의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제가 굳이 무해지 보험 하나를 추천드린다면 N사의 무해지 종합보험을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요즘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모든 회사가, 이 N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다 갱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N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다 타사의 뭐 1억 원을
보장하는 데 비해서 3억 원까지도 보장을 하면서 이 특약도 아직도 비갱신으로 소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좋은 점이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또한 가장 저렴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보험료도 N사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 특히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의 경우는 거의 뭐 한 40%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보장 금액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타사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만 보장한다면 N사는 2천만 원, 3천만 원 보장하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 면제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 납입 면제라는 것은 내가 보험을 납입하는 중간에 혹시나 큰 질병에 걸려서 보험료를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어떤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인데요. N사 같은 경우는 이 보험료 납입 면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냈던 보험료도 돌려주는 그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그 제도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20년 납입하기로 했는데 17년 정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 면제 판정을 받으면 3년 정도의 보험료만 안 내면 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N사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전에 냈던 17년 동안의 보험료조차도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N사의 무해지 보험을 좀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특약 이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약 이름이 조금만 달라져도 내용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고,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항상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이름의 보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른 보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이름이나 전체적인 보험료에만 너무 현혹돼서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가입하고 또 질병우유장애 같은 특약은 몇 세로 만기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꼼꼼히 따져서 제대로 보험을 설계하셔야 중간에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유의하셔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N사의 무해지 종합보험을 최종적으로 추천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테마플랜 ABC 시간에 이 무해지 보험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그리고 3대 진단 및 범위까지 잘 체크만 하시면 기존 보험료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모든 보장들을 100세까지 폭넓게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화,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립니다. 전화 먼저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고민 네. 있으실까요? 저희 아이 거 조금 보험 좀 물어보려고요. 아드님이신가요? 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22살이에요. 예, 20대 초반이시고 아드님 병력이나 가족력 혹시 수술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근데 저희 아이가 지금 건강한데 1년 전에 축구하다가 조금 발목을 다쳐가지고요. 예. 네네.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보장을 챙겨 받으셨을까요? 네,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한 보름 지금 정도. 보장에서 좀 더 추가할 게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 기존에 보험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더 추가로 좀. 30세 만기인 보험도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체크해서 저희가 김정덕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20대 초반이신 아드님의 증권입니다. 메리츠화재의 자녀 애참보험 30세 만기 상품이고요. KB손해보험의 건강보험까지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4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자, 아드님, 건강하신 아드님 보험인데요. 1년 전에 발목 수술을 받았고 그 당시에는 보장을 받으셨고요. 지금 어떤 보장이 필요할지 전반적으로 살피고 싶다고 합니다. 김정덕 전문가님 확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험 2건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는 네, 맞아요. 2007년도에 가입하신 메리츠화재 30세 만기네요. 그죠? 자녀분. 네, 그때는 이렇게 좀. 1년 전이면 아마 여기서 일반상의 의료 실비 담보가 있어서 여기서 아마 보상을 받았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 맞아요. 이때 일반상의 의료 실비가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상이 되거든요. 그 후에 어떤 추가 검사나 이런 거는 또 보장은 못 받으셨죠. 네네,
그 나중에는 못 받았어요. 예,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여기에 상해 의료 실비도 있지만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비 3천만 원 한도도 있고요. 통원하면 통원비 10만 원 한도도 있어요. 그래서 요 보험은 굉장히 잘 가입을 하셨는데 솔직히 보장 기간이 30세 만기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네. 이 부분은 실손 의료비가 중복으로 보상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실손 의료비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 손해보험에 준비하신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부족한 담보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네네.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시청자님, 예,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연락 너무 좀- 다 돼서요. 네. 제가 길게 상담을 해드리기가 어렵네요, 지금요. 네, 시청자님 네, 좀 연락 좀 아드님요. 주세요. 예, 메리츠화재증권 30세 만기라서 정리하시고 추가로 보장 넓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이어서 또 도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덕도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